전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정화되면서 10월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도입한 음식과 주류, 아동 의료 등에 대한 세금 면제 덕분으로 주류 가격은 1.3%, 외식비도 1.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식품 부분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1%, 세금 면제 모든 품목을 빼면 물가 상승률은 2.3%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12월엔 주택가격이 4.5% 상승했는데 11월 상승률보다 약간 더디었고 휘발유 가격도 3.5% 상승했습니다. 또 모기지이율 12%, 자동차 보험료와 임대료가 각각 9%와 7%씩, 재산세와 정부 부가비도 6%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전자기기와 통신료, 세금 면제 품목들은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한 달 새 가격 변화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 구매비가 30%, 항공료도 28% 껑충 뛰었고 야채도 소폭 오른 반면 통신료는 떨어졌습니다. 12월 물가 상승률이 더 하락하고 특히 근원 물가도 약간 하락하면서 다음 주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전망되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티프 맥클램 총재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언급해 다음 주 있을 중은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온주의 소비자 물가는 1.7%,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2.6%, 엘버타 2.5%, 퀘벡주 1.6%입니다. 도시별로 토론토 소비자 물가는 1.8%, 밴쿠버 3.2%, 캘거리 2.4%, 몬트리올 2%입니다. 한편 2024년 한 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2023년 3.9%에서 낮아진 것으로 지난해는 공급망 제약과 극심한 기상, 조류 독감 등 식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2023년보단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 가격도 높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2023년 8%에서 2.2%로 낮아졌으며 특히 오렌지 가격이 8% 가까이 떨어진 반면 식용유와 오일은 13% 넘게 뛰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 즉시 강력한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루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즉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협상가지만 캐나다도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 황금기를 위해선 캐나다산 석유와 목재, 강철, 알루미늄, 주요 광물 등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 관세만으로도 캐나다가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할 정도라며 25%는 치명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관세 폭탄에 대비해 37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 부과 품목을 만들었고 최대 1,1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석유 수출 금지 등 더 심각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 후임에 도전하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와 마크 카니도 지지하는 가운데 트루도 총리는 보복 관세가 진행되면 미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캐나다산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들이 무역 전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CIB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경제엔 최대 3.25%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발 격동의 시대에 대응하려면 유권자들로부터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수상실 내부에서도 조기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히 캐나다는 매우 나쁜 남용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이민성이 이민자 유입을 줄인 데 이어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어제 연방이민성은 노조에 향후 이민성 직원 3,300여 명을 구조조정한다며 다음 달 중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향후 3년간 신규 이민자와 임시 거주자 수를 낮춘 계획의 일환이며, 이민성은 또한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자금도 크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성 인력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9,200여 명에서 13,6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30%는 계약직이나 임시직, 학생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민 신청 대기 시간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는 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영주권과 임시거주 신청 227만여 건 가운데 100만여 건이 목표 처리 시간을 넘겼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38%, 임시거주 신청의 54%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관련 변호사는 인원 감축에 따라 향후 이민 신청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민 처리 시간에 대한 불만과 신속 결정 강제를 명령하는 연방 법원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성은 이번 인력 감축이 국내와 해외는 물론 오타와 그리고 임원을 포함해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원 감축의 80%는 계약직과 임시 인력 등에서, 나머지는 인력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호수에 빠진 차량에서 구조된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경 애쉬브리지 베이 근처 호수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토론토 경찰이 차 지붕 위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그 사이 도착한 소방서와 해양구조대가 남성 구조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차 안에 있던 여성을 끌어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날 남성을 구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든 경찰관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가운데 애쉬브리지 베이 주차장 전체를 봉쇄한 경찰이 남성과 여성이 탄 차량이 호수에 빠지게 된 경위와 누가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와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8시 센터 스트리트과 깁 스트리트에 있는 주택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연기와 불길이 번지고 있는 1층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으며 불은 이웃으로 번지기 전에 진압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방화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과속 카메라나 신호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더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론토시는 자동 속도 위반 카메라 또는 적신호 위반 카메라에 잡혀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온라인에서 행정 벌칙 시스템에 접속해 벌금 취소와 감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법원에 출석해야 했지만 오늘부터 적발된 운전자들은 30일 안에 티켓 번호와 차량 번호를 이용해 위반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심사관이 필요할 경우 구두나 서면 제출 요청을 받고 심사 후 최종 결정은 운전자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호 위반 카메라는 296대,
속도 위반 적발 장치는 143대입니다. 한편 시는 2017년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 주차 위반 이의 제기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이 이용이 노후한 인프라와 확장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나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인해 지난해보다 올해 훨씬 더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 및 수리 작업을 위해 주말 운행 중단이나 야간 운행 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지난해보다 더 긴 구간에 더 장시간 적용해 통제될 예정으로 지하철 1호선은 주말 운행 중단 16회, 운행 시간 단축 114회, 2호선의 경우 주말 폐쇄 22회, 시간 단축 103회이며 스트리트카도 100여 건이 넘는 우회 운행이 예고됐습니다. 이전 행정부가 수리에 대한 투자를 미루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위원회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지만 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선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5시부터 세인트조지역에서 브로드뷰역 구간이 신호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21도에 달하는 북극발 한파에 떨어야 했으며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